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새벽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조선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개성공단은 벌크 캐시, 여기 대량 현금이라는 뜻인데요. 이 대량 현금이 북한에 유입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제재 대상입니다.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연간 약 1억 달러가 북한 노동당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제재에 지금 걸려 있으니까요. 이 개성공단은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서 이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해 보겠다. 이런 의도인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이런 내용의 발언을 지난 주말에 했는데요. 그야말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아닌 다른 현물, 예를 들면 식량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현물을 주더라도 이 남북 경협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물을 주더라도 제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표명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적극 환영하면서 2019년 연초부터 최대의 외교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그동안 최대한의 압박, 맥시멈 프레셔, 곧 최대한의 대북 제재를 지속한다는 이런 일관된 원칙을 천명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겨왔다는 점에서 만약 동맹국인 한국이 이 제재 전선을 무너뜨리게 되면 과연 한미 동맹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이 문정권의 지금 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그렇게 재개를 하게 되면 한미 관계를 해칠 수 있으며 비핵화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정은 신년사가 나온 지 불과 수일 만에 즉각 화답했다는 점에서 왜 그리 급하게 했는가라는 뉘앙스가 이 타임즈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북핵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는데 김정은이 원한다고 김정은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현금 박스라 할 이 사업들을 재개하려 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는요, 입산료가 처음에 1인당 12만 원이었다가 나중에는 절반가량으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2008년 박광자 씨가 희생이 돼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기까지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 곧 한 5, 6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금이 북한에게 지불이 됐습니다.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수백만의 한국 국민이 북한 땅을 밟았다면서 인적 교류 통계에 포함을 시켜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계산 방식입니다. 저도 초기에 금강산 관광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금강산 관광 과정에서 북한 주민과의 접촉과 대화는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그리고 안내원이나 경비원에게까지도 일체 말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 말을 걸었다가는 억류되기가 십상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은 우리 관광객끼리 줄지어서 산에 올라가서 금강산 관광하고 우리끼리 밥 먹고 배로 돌아와서 우리끼리 오락시간 갖고 그리고
배에서 자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과는 일체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인적 교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 제가 그 통합과 관련해서 그 통합연구학자인 그칼 도이치의 이론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이 칼 도이치에 따르면 이 가치관이 상이한 정치 체제 간의 통합을 위해서는 일단 첫 단계로 접촉과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가 필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가 증진되고 그 교류의 중심에 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이런 금강산 관광은 인적 교류나 접촉의 범주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싼 입산료만 내고 산 구경만 하고 오는 거니까요. 북한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방식의 관광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2008년 중단되기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동서독의 경우에 통일 이전에 상호 방문과 같은 그 인적 교류를 통해서 이 통일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걸 보고 이 동독처럼 남북 간의 인적 교류가 돼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바람이 북한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기장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달러는 바람처럼 모기장 안으로 들어오되, 이제 북한 체제 안으로 들어오되, 이 자본주의 풍조는 모기처럼 막아내야 된다. 이게 모기장 이론입니다. 김정일이 만들어서 이걸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 북한 당국이 세습 독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확한 방법으로 참 운영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서독의 경우는 통일 이전에 수백만의 인구가 자유왕래하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독 TV를 동독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동서독 통일의 경우를 한반도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무리한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에요. 1989년에 장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 동독 주민들에게 통일과 관련해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동독 당국이. 그래서 앞으로 서독 자유민주 체제로 흡수 통일 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지금처럼 공산주의 체제로 남는 것이 좋으냐, 이걸 동독 주민들에게 자유투표로 의견을 물은 결과 서독으로 흡수 통일되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독 당국이 통일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북한에서 과연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야말로 연못 구하다, 산에 가서 물고기 찾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김정은을 앞세워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김정은이 북경에서 돌아온 후에 이 시나리오가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돌아온 후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중 양측이 비핵화 협상을 공동으로 연구 조정해 나가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공동으로 연구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비핵화 협상을. 이 말의 뜻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김정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이제 곧 열릴 텐데요. 그 회담에 북중 양측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는 걸 이제 인정한 그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 측은 회담이 끝난 다음에 김정은이 돌아가고 나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이렇게 특히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해결이라는 것은 북한 핵 문제를 정면으로 이걸 태클을 해서 핵을 포기하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고 관련국 간의 상호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평화협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참여하는, 중국을 배제하지 말고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곧 사자회담이 되겠습니다. 사자평화협정. 사자라는 건 남북한과 미중 양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평화협정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게리 세이모어라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분인데요. 이 게리 세이모어는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중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자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자기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트럼프, 김정은 간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사자평화협정안이 제의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자평화협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은 북한과 중국이 연대하여 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뒤로 미루고 우선 평화협정, 이건 이제 여기 종전선언도 포함이 됩니다만 평화협정 문제를 먼저 이걸 받아들이도록 미국 측에 주장하게 되는 그런 정세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정권마저 가세하게 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금년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이 이제 본격화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과연 그 후에 주한미군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 것이냐. 이게 참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외의 이 상식을 가진 안보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에 이어서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 감축이 될지 철수가 될지 이것은 정해진 코스다라는 걸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화적이고 비무력적인 방법으로 공산화 통일을 위한 1단계 작업이 마무리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시진핑은요. 중국의 세계 패권 팽창주의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대1로 전략에 북한을 참여시키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연합에는 참여하지 않고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과 중국, 북한이 함께 1대1로, 이게 중국의 세계 팽창주의 전략인데요. 1대1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배제하기 위해 한국, 북한, 중국이 힘을 합치는 그런 이상한 정세가 전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2020년에는 총선거가 있어서 문재인 정권이 아마 그 이전에 평화협정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서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되돌릴 수 없는 평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현재의 그 북한의 비핵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 거짓 평화 이거를 대못받게 하겠다. 그래서 금년 2019년에 이걸 끝내겠다. 이런 시도라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 음모를 반드시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그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만 15만 명의 대규모 애국 국민이 집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상당히 안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파 방송 언론이 지금 거의 다 좌파 주도로 넘어갔는데요. 유튜브 방송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